지난 2003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타워 등을 사들인 국제투기자본 론스타. 2004년 스타타워를, 2007년 극동건설 등을 되팔고 꾸준히 외환은행 배당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큰돈을 번 론스타에게 8천억 원대 세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되팔아 6조 원대 수익을 챙겨 떠나며 법인세 1,700여억 원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5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론스타 주장대로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본사가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법인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론스타는 2017년 말 이번엔 국세청이 취소된 세금을 안 돌려준다며 또 소송을 냈습니다. 국세청은 정당한 원천 징수액까지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지만 5년 넘는 소송 끝에 법원은 다시 론스타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세청이 안 돌려준 법인세 1,500여억 원, 서울시가 거둔 지방소득세 150여억 원, 모두 1,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수천억 원대 지연 이자까지 내놓으라는 요구는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투자 분쟁도 이미 승소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외환은행 매각에 부당 개입했다는 이유로 2,800여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국제 투기 자본의 무방비였던 과거로부터 또다시 1,000억 원대 청구서가 날아온 겁니다. 국세청은 개별 과세 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론스타 사건이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잠깐 거칠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모펀드나 투기자본이라는 말이 낯설었던 지난 2003년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이면서 우리나라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년 뒤에 무려 3배 값에 외환은행을 되팔아서 수조 원을 챙긴 뒤에 떠났습니다. 그래놓고도 론스타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딴지를 거는 바람에 제값받고 팔지 못했다면서 무려 6조 원을 배상하라고 국제투자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분쟁기구가 10년 동안 검토한 끝에 우리 정부가 3천억 원 넘게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론스타 요구보다는 크게 액수가 적어졌지만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이 드는 일인 만큼 정부는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였다가 9년 만에 되팔아 무려 5조 원 가까이 챙기고 한국을 떠난 다국적 사모펀드 론스타.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오히려 우리 정부에게 6조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비싸게 되팔 수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에 시간을 끌어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10년의 검토 끝에 우리 정부에게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분쟁 기간 이자까지 합치면 3천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론스타가 문제 삼은 건 2007년과 2012년 두 번의 외환은행 매각 협상입니다. 판정부는 2007년 HSBC와 협상이 깨진 건 우리 정부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협상에 나섰는데 한국과 벨기에 사이 투자 보호 협정은 2011년 맺어져 아예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매각 협상 때 정부 승인이 늦어진 건 인정하면서도 론스타도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양쪽 책임이 반반씩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깎인 매각 대금 5,600억 원 중 절반이 우리 정부 책임이라는 겁니다. 론스타 요구의 4.6%만 인정됐지만 그렇다 해도 국민 세금으로 수천억 원을 외국 투기 자본에 물어주게 됐습니다. 유일한 쟁점은 한국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원이나 강압이 인정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한국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혈세의 낭비가 없도록 결정 취소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정부 3명 중 1명은 우리 정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등 판정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 대목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소 심리도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시작은 외환 위기였습니다. 국책은행인 외환은행마저 부실해지자 금융당국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인수하는 걸 승인해줬습니다. 투기적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에 은행을 파는 건 은행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벌어졌지만 정부 당국자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펀드에다가
국내 은행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여기다가 할 수밖에 없겠다. 감사원이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고 대검 중수부까지 나서서 수사했지만 모두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론스타는 이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고 4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챙겨 떠났습니다. 이미 주가 조작 사건으로 대주주 자격이 없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른바 먹튀를 방조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 행위를 제공한 어떤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어떤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주요 인물들은 지금도 정부 고위직에 올라 있습니다.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 김앤장의 고문이었던 한덕수 총리. 저는 개인적으로는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이 하나의 그런 그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인수 때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내각 때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추경호 부총리. 돌아간다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했던 결정을 지금도 똑같이 할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내각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던 김주형 금융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만약 정말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때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세금으로 3천억 원을 더 물어주게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우리 정부에게 엘리언 매니지먼트에 5,358만 달러, 약 69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엘리엇의 소송 비용 372억 원과 지난 8년간의 이자까지 더하면 총 지급액은 1,300억 원을 넘게 됩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3대 주주였던 엘리엇은 주주인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며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합병은 성사됐고 삼성은 이재용 회장으로 경영권 승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삼성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하며 위법하게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엘리엇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5년여 만에 그 판정이 나온 겁니다. 우리 정부와 엘리엇 측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엘리엇은 최고위층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승리한 최초의 분쟁 사례라며 성공적인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엘리엇은 1조 원 가까이 요구했지만 청구액의 7%만 받아들여졌다며 우리 정부의 93% 승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쟁송 절차 다 끝난 상황이었고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데요.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법무부는 판정문을 분석해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엘리엇은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 시절 밝혀냈던 일이라며 이의를 신청해도 소송 비용이나 이자만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